안녕하세요. 본 강좌에서는 기본적인 제어 이론과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방법, 그리고 동적 기계 시스템과 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좌를 통해 동적 기계 시스템은 리커다인, 제어 시스템은 코링크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플랜트가 있습니다. 이 플랜트는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시스템 또는 동작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시스템입니다. 플랜트에 대한 입력은 동작 신호이며 출력은 제어 변수입니다. 이 입력과 출력은 산업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지칭하지만 보편적으로는 플랜트 인풋, 플랜트 아웃풋이라고 합니다. 제어 시스템은 우리가 원하는 제어 변수값, 즉 플랜트 아웃풋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작 신호, 즉 플랜트 인풋을 생성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어 엔지니어는 원하는 출력을 얻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입력을 생성을 해야 하겠죠. 자, 이때 원하는 출력, 바로 이것을 목표값이라고 합니다. 이 출력, 목표값,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달해야 하는 100m 거리 혹은 에어컨의 설정 온도 25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 피드백 제어에서는 플랜트, 즉 시스템의 출력을 피드백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출력은 바로 제어 변수의 값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목표값과 비교하여서 현재 시스템과의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50m 떨어진 목적지까지 이동을 할 때 나는 바로 이제 플랜트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동한 거리가 제어 변수,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떨어진 거리 50m가 바로 목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 값과 제어 변수 값의 차이가 바로 오차항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 값이 시스템의 출력으로 그대로 나온다면 오차는 0이 되는 것이죠. 제어 시스템의 목표는 바로 이 오차가 0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차항을 적절한 동작 신호, 즉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플랜트 인풋으로 변환하여 오차항이 0으로 수렴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어기입니다. 제어기는 이제 복잡한 알고리즘 및 장치를 구성하면서 제어 시스템이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강좌에서 코링크를 통해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리커다인의 비선형 동적 시스템을 플랜트로 적용을 해서 리커다인과 코링크와의 코시뮬레이션을 통해 방금 설명드린 이 오차항이 0이 되도록 하는 제어기를 만드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리커다인과 코링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은 빠르고 효율적인 솔버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동력학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강체의 동력학 해석뿐만 아니라 대변형이나 접촉을 고려한 비선형 유연체 해석, 제어 해석, 최적 설계는 물론 입자법을 이용한 유체, 분체와의 연성 해석도 지원합니다. 자, 코링크는 리커다인에 내장되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기반 제어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코링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블록들을 이용하여 복잡한 제어 시스템 또는 유압 전기 시스템 등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이 제어 모델을 리커다인의 동력학 모델과 함께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펌웨어 설계라든지 전기 전자 설계, 기구 설계 등 이런 통합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제어 시스템은 선형 제어 이론을 바탕으로 제어 설계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실제 이 기계 시스템들은 비선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예시의 경우에도 이제 대형 패키지를 적재하는 스태커 시스템인데요. 이 왼쪽은 강체 모델에 대한 이제 해석 결과 영상인데, 이렇게만 봐서는 우리가 제어를 하는데 비선형성이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현실에서는 오른쪽과 같이 대형 구조물이 흔들리게 되고 또 끊임없이 진동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에 이제 짐을 적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이 레일도 이 접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에서는 이렇게 비선형성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계 시스템을 제어 시스템 내에 포함시켜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달 함수를 이용하거나 상태 공간 표현식을 이용하여 이 비선형 기계 시스템, 이 기계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형에 의한 진동, 접촉,
이런 것들에 대한 비선형성을 고려한 수학적 모델을 구성하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때 리커다인과 코링크의 코시뮬레이션을 이용하면 동적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수학적 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쉽게 선형 제어 모델에 포함하여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링크를 통한 제어기 설계 및 리커다인과의 코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전에 블록 다이어그램과 응답 특성 곡선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리커다인과 코링크를 이용한 제어 해석 모델입니다. 초록색 펜줄럼이 살짝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직립시키는 제어 모델입니다. 수직에서 측정한 이 녹색 펜줄럼의 각도를 제어 변수값, 즉 플랜트 아웃풋으로 설정을 하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회색 베이스 바디에 X방향 병진 힘을 동작 신호, 즉 플랜트 인풋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값은 바로 이 녹색 펜줄럼을 수직으로 직립시키는 것인데요. 이 수치적으로는 수직 방향에서 측정한 펜줄럼의 각도를 0으로 만드는 게 되겠죠. 이 뒤쪽 강의에서 이 예제 모델을 생성하는 좀 상세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뭐 맛보기로 한번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코링크로 만든 예제 모델과 리커다인을 코시뮬레이션 하여서 결과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목표 값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래프가 바로 대표적인 응답 특성 그래프입니다. 제어 시스템은 결국 오차항이 0이 되는, 즉 내가 원하는 출력을 위해 적절한 동작 신호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앞선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러한 제어기를 수치적, 정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응답 특성 그래프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응답 특성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각 용어와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징 타임입니다. 시스템의 응답이 목적한 출력 값의 10%에서 시작해서 9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서 응답의 빠르기를 의미합니다. 라이징 타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내가 원하는 값에 빠르게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능 좋은 제어기가 되겠죠. 제어 입력에 의해 발생하는 출력이 최대로 높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이 역시 제어기 응답의 빠르기를 의미를 합니다. 네, 다음은 오버슈트. 오버슈트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한 출력 값에 대해 과도한 출력이 발생할 경우 이 목적한 값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제어기의 응답에 대한 적절함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기 시스템의 경우에 그 시스템이 허용하는 전류보다 높은 전류가 발생하게 되면 오버슈트로 발생을 하게 되면 해당 시스템에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혹은 셧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허용할 수 있도록 오버슈트를 조절하는 것도 제어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틀링 타임은 시스템의 응답이 목적한 출력 값의 98%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며 이때 이후 시간의 응답은 반드시 2% 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제어가 종결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응답이 최종적으로 변화가 없을 때 목적한 출력 값에 대한 시스템의 응답과 차이를 나타내는데요. 제어기의 응답 성능을 의미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값이 적을수록 성능 좋은 제어기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앞선 예제에서 코링크로 모델링한 방식이 바로 이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링입니다. 라플라스 변환 공식에 따라 미분 및 적분 신호를 직렬로 배치하고 사칙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선은 신호의 흐름을 나타내며 다양한 형태의 수학적 계산식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통해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제어 시스템의 기본 설명 때 보여드린 것과 같은데요. 이것을 표준 피드백 제어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해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각 요소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는
제어 대상 시스템인데요. 플랜트 혹은 프로세스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플랜트를 기계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강좌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리커다인과의 이제 연성 해석을 할 경우에는 플랜트를 수학적 모델링이 아닌 리커다인 모델로 쉽게 대체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KS는 오차 신호에 따라 적절한 제어 입력, 즉 동작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제어기 또는 보상기라고도 하는데요. PID 제어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S는 바로 목표값입니다. 목표 값에 대한 물리량은 제어기 설계자가 원하는 물리량을 정의하여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목표 값의 물리량과 GS, 즉 플랜트로부터 출력되는 되먹임 물리량은 동일한 단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50m, 이것이 바로 목표 값이라면 이 플랜트 시스템으로부터 출력되는 그 값도 이 위치에 대한 물리량으로 플랜트 아웃풋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DS는 플랜트, 즉 대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교란 신호를 의미합니다. 주로 접촉과 같은 불규칙한 기계적 특성으로부터 발생을 하는데요. 이것은 되먹임 신호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신호 중 하나입니다. NS는 센서를 통해 발생하는 교란 신호인데 이 수학적 모델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실제 시스템에서는 매우 흔하게 발생되는 신호입니다. 신호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YS는 제어 대상 시스템, 즉 플랜트에서 나오는 바로 플랜트 아웃풋, 이 출력값이 되게 됩니다. 되먹임 신호로 피드백 제어에서는 사용이 됩니다. ES는 목표값 RS와 그리고 최종적으로 측정된 이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출력값의 차이로 생기는 오차 신호를 나타냅니다. US는 제어기로부터 출력되는 값으로 대상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제어 입력, 즉 동작 신호가 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 모델링을 수행하는 코링크의 화면 구성과 기본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링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리커다인에 내장되어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기반 제어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관련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과 다양한 블록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코링크의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전형적인 리본 메뉴 구조로 퀵 액세스 툴바, 그리고 현재 모델의 파일명을 보여주는 타이틀바가 상단에 위치하고요. 그 밑으로 리본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각 탭에는 모델링 프로세스와 편의성에 맞게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리본 메뉴 아래로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보여지는데요. 레이아웃 툴바에서는 다양한 블록 모델링 편의 기능들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며 이 오른쪽에 보이는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블록에 정의되는 값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아래쪽에 이 워킹 윈도우에서는 실제로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링이 수행이 되는 공간이고요. 가장 하단에 있는 이 스테이터스 바 같은 경우에는 모델 생성 후에 해석 경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코링크를 이용한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링의 기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블록의 생성과 배치, 연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블록의 파라미터를 입력 또는 수정하여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먼저 블록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블록 생성은 리본 메뉴에서 원하는 블록을 클릭한 후에 다시 이 워킹 윈도우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블록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우클릭으로 프로퍼티를 클릭하여서 블록의 파라미터를 열 수 있고 수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블록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블록의 이 뾰족한 부분이 바로 출력 단자인데 이 출력 단자를 마우스로 클릭한 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하려는 다른 블록의 입력 단자로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또는 블록을 선택한 후에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연결하려는 다른 블록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선이 연결이 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수행을 하다 보면 연결선, 즉 신호를 분할하여서 두 개 이상의 블록으로 동일한 신호를 연결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중 연결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기존 연결선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커서 모양이 이렇게 플러스 모양으로 변경이 되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블록들은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랍이나 혹은 키보드 방향 키를 통해서 위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블록들을 보기 좋게 정렬하고 싶을 때에는 이 얼라이먼트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우스로 여러 블록을 다중 선택하고 얼라인 옵션을 선택을 하여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링크 리본 메뉴의 각 탭에는 제어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을 합니다. 블록 다이어그램 모델링 프로세스에 맞게 각 탭의 블록들이 종류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각 탭에 어떠한 기능들이 모여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탭에 제공하는 블록들의 자세한 기능은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링크 탭에서는 워킹 윈도우에 있는 블록들을 편집하거나 전반적인 모델링에 필요한 화면 제어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줌인, 줌아웃이라든지 이렇게 워킹 윈도우에서 이동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윈도우의 온오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탭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의 스타트, 스탑, 그리고 시뮬레이션 관련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럴 탭에서는 소스 블록과 아웃풋 블록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소스 블록은 정기적, 수학적 신호를 발생시켜서 다른 블록에 입력으로 전달하기 위한 블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단자는 없고 출력 단자만 존재하게 됩니다. 아웃풋 블록은 각 블록을 통해 발생되는 신호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블록들인데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거나 스코프를 통해서 그래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넥터 탭인데요. 커넥터 탭에서는 블록 간의 연결 관계, 서브 시스템, 그리고 리커다인 시뮬레이커와 같은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블록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입력 신호를 여러 개의 출력 신호로 분리시켜주는 디먹스와 또 반대로 여러 개의 입력을 하나의 배열 출력으로 묶어주는 먹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시언어, 줄리아 스크립트 등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를 구성할 수 있는 블록 요소들도 있습니다. 메스 탭은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가 모두 존재하는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서 이 각 블록의 기능에 맞게 값을 계산하고 다시 출력시켜줍니다. Continuous and Discrete 탭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에 대한 계산을 위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커다인과 이 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다 보면 연속 함수에 대한 입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컨티뉴어스 블록들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을 상태 공간 방정식으로 표현하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블록이나 PID 제어기 블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툴킷 탭에는 모토의 수학적 모델에 대한 관련 블록들, 그리고 퍼지 이론에 의한 FIS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퍼지 관련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다인과 코링크의 코시뮬레이션, 즉 연성 해석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어 시스템 소개 강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링크는 단독으로 제어 시스템 모델에 대한 해석을 수행할 수도 있고 동력학 해석 소프트웨어인 리커다인과 연성 해석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어 기본 소개 강좌에서 우리는 플랜트는 동작 신호가 플랜트 인풋으로 들어오고 제어 변수가 플랜트 아웃풋으로 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플랜트, 즉 동적 시스템을 리커다인으로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리커다인 모델에도 플랜트 인풋과 플랜트 아웃풋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커다인과 코링크의 코시뮬레이션, 즉 연성 해석으로 제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커다인 모델의 플랜트 인풋, 플랜트 아웃풋을 정의해야 합니다. 리커다인의 코링크 탭에서 플랜트 인, 플랜트 아웃 기능을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코링크에서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어 시스템에 플랜트로 리커다인을 추가하여 이 리커다인 블록에 들어가는 플랜트 인풋과 리커다인으로부터 도출되는 플랜트 아웃풋을 적절히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커다인 혹은 코링크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됩니다. 네, 그럼 간단한 예제로 이 위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커다인의 코링크 탭에서 플랜트 인풋을 하나 생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플랜트 인풋을 시스템의 동작 신호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모델에서는 아래 주황색 박스의 X방향 병진 힘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제어기를 통해 입력되는 동작 신호, 플랜트 인풋을 이것을 통해 주황색 박스에 작용하는 X방향 병진 힘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플랜트 아웃풋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커다인 모델로 측정되는 물리량, 즉 제어 변수는 이 모델에서는 이 녹색 실린더의 수직 방향으로 측정된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익스프레션 함수를 플랜트 아웃풋으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링크를 실행시켜서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 해줍니다. 이 예제에서는 미리 이제 블록 다이어램 모델링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플랜트로 리커다인을 추가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을 수행하면 됩니다. 코링크의 시뮬레이션 탭에서 타입을 리커다인으로 변경해 준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리커다인에서 커넥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리커다인 혹은 코링크 어디에서든 시뮬레이션을 수행해도 이 연성 해석이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제어가 잘 성공해서 녹색 실린더가 정상적으로 잘 직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링크에서 제공하는 주요 블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코링크에는 제어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탭에서는 소스와 아웃풋 관련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스 탭에서는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고 출력해주는 블록들, 커넥터 탭에서는 타 소프트웨어와의 연성 해석을 위한 블록들, 그리고 블록 간의 연결 관계를 정의해주는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inuous and Discrete 탭에서는 연속, 불연속 함수에 대한 계산을 위한 블록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툴킷 탭에서는 모터와 퍼지 관련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너럴 탭의 블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탭의 소스 라이브러리에서는 입력 값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하며 아웃풋 라이브러리에서는 출력 값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스 라이브러리의 첩프 블록은 사인 커브 신호를 초기 주파수로부터 원하는 주파수까지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는 사인 커브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수식은 이 아래 보이시는 이 수식과 같고요. 파라미터는 초기 주파수와 증가시킬 타겟 시간, 그리고 최종 도달하는 타겟 주파수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지정한 주파수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사인 커브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첩프 블럭에 대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첩프 블럭을 생성을 하고 스코프 블럭에 연결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첩프 블럭의 이니셜 프리퀀시를 1로 하고 타겟 타임을 1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겟 프리퀀시를 2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 보면 스코프를 통해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타겟 프리퀀시만큼 점점 프리퀀시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스코프에는 5초까지만 보이는데 이것은 시뮬레이션 타임을 5초까지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클럭은 시뮬레이션 타임을 출력 신호로 내보내는 블록이고요.
컨스턴트 블록은 사용자가 정의한 상수값을 출력을 합니다. 이 상수는 뭐 꼭 숫자가 아니더라도 파라메트릭 밸류, 워킹 밸류에서 정의한 파라미터 이름도 여기에 입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아래와 같이 컨스턴트 블록의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출력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출력으로 신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먹스 블록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 그럼 컨스턴트 블록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스턴트 블록을 이렇게 생성을 하고 컨스턴트 블록의 상수를 10으로 입력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코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스코프의 그래프가 10으로 일정하게 상수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리 워킹 밸류에 지정을 해놓았던 테스트라는 이 워킹 밸류, 이 텍스트로 입력을 해도 테스트에 입력했던 그 워킹 밸류 100이 스코프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텝 블록입니다. 스텝 블록은 계단 형태로 변하는 신호의 결과를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일반적인 스텝 함수를 따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리커다인에서는 이 계산 과정에 자코비안이라는 기울기를 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계단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리커다인에서는 스텝 함수를 이 오른쪽에 보이는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리커다인과 연성 해석을 해야 할 경우에 코링크의 이 스텝 블록을 이용하게 되면 수치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리커다인과 연성 해석을 할 때 스텝 신호를 사용해야 한다면 리커다인 내에서 익스프레션을 통해 스텝 함수를 생성을 하고 이것을 뭐 플랜트 아웃풋을 적용을 해서 코링크 제어 시스템 모델링에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퀀스 블록은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컨트롤 포인트에 따라 반복적인 신호를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입력하는 파라미터로는 스타트 시그널, 컨트롤 타임 포인트, 아웃풋 밸류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아래와 같은 그래프의 주기적인 신호를 생성하여 출력 신호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그럼 스텝 블록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텝 블록을 생성을 하고 스코프에 연결을 해서 그래프로 확인할 텐데요. 이 스텝 블록의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스텝 타임과 이니셜 밸류, 파이널 밸류 이렇게 입력을 해 주었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스텝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한 파라미터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스텝 타임 1초일 때 1이라는 밸류로 이렇게 스텝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퀀스 블록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예제로 보시게 되면 시퀀스 블록에 일정하게 이 컨트롤 타임 포인트, 사용자가 지정한 컨트롤 타임 포인트에 대해서 이 아웃풋 밸류, 일정한 신호 값을 발생을 시켜주는 블록인데요.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스코프 블록으로 변경을 해서 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입력한 일정한 컨트롤 포인트마다 0.1이라는 신호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래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그널 차트 블록은 사용자가 정의한 멀티 스텝에 대한 이 출력을 신호로 출력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출력 방식이 있는데요. 오른쪽 센서 타입의 경우 이 스타트 시그널을 익스터널로 하게 되면은 입력 값이 0이 아닌 값이 들어왔을 때 시그널 차트가 동작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시그널 차트 블록의 예제인데요. 이렇게 시그널 차트 블록의 파라미터들을 살펴보게 되면 드로우 버튼을 통해서 그래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타입이 타임일 때 이때는 이 섹션 타임을 입력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시그널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타임은 바로 그 신호가 지속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초만큼 여기서는 1초만큼 유지가 되고 다시 네,
그 1.5초만큼 마이너스 1이라는 신호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2초 동안 0이라는 시그널을 유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퀀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각각 이 시간에 대한 시그널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0초일 때는 0이라는 시그널, 그리고 0.5초일 때는 1, 네, 1초일 때는 또 0으로 시그널이 변경이 되게 되죠. 네, 1.5초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 1로 변경이 되고 2초일 때는 다시 0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신호를 아웃풋으로 보내도 되고 센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을 받는 그 값에 대하여 입력 신호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을 판별을 하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아웃풋 밸류를 보내주게 됩니다. 이렇게 네, 센서 타입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입력 신호 이 단자가 활성화가 되죠. 원래는 없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센서 타입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제너럴 탭에서 제공하는 아웃풋 라이브러리에는 시간과 인풋 값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to 파일 블록이 있고요. 아무 작업도 하지 않는 터미네이터 블록도 있습니다. 인풋 값이 0이 아닌 값이 들어오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멈추게 하는 스탑 블록도 있고요. 입력 신호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스코프 블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블록이고요. X, Y축을 원하는 값으로 정의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XY 플랫 블록도 제공을 합니다. 네, 아웃풋 블록들 중에서 스코프와 XY 플랫 블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코프는 계속 예제에 나왔었죠. 이렇게 입력 신호에 대해서 그래프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지금 클럭과 컨스탄트 신호를 받아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두 가지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 클럭, 이 시뮬레이션 타임에 대해서 그대로 값으로 보여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아까 1로 입력했기 때문에 그대로 1로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XY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축의 값을 입력받고 Y축의 값을 두 가지를 다 입력받아서 그래프를 그려주는데요. 여기서는 클럭, 이 시뮬레이션 타임을 대해서 X축에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값 2와 3을 Y축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2, 3, 이 컨스탄트 값이 보여지고 X축이 시뮬레이션 타임으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커넥터 탭에서 제공하고 있는 블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터 탭은 블록 간의 연결 관계나 서브 시스템, 그리고 리커다인, 시뮬링크 등과 같은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블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커넥터 관련 블록 중에 대표적인 디먹스와 먹스가 있습니다. 디먹스는 하나의 입력 신호를 여러 개의 출력 신호로 분개해주고 먹스는 또 반대로 여러 개의 입력 신호를 하나의 출력 신호로 묶어줍니다. 이때 먹스에서 출력되는 값은 배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먹스와 디먹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먹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배열로 묶어주게 되는데요. 지금 3개의 값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력받는 입력 단자를 3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 신호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아웃풋으로 스코프로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1, 2, 3 이렇게 입력을 했고 요 값들이 배열로 들어간 다음에 스코프에 그려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스코프에 1, 2, 3이라는 컨스턴트 밸류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먹스 같은 경우에는 디먹스 블럭을 일단 만들어서 네, 기존 앞선 그 먹스로 묶어진 이 배열 값을 다시 디먹스로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개의 값이 묶어졌는데요. 그럼 이것을 2개의 아웃풋으로 분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고요. 네, 각각의 이 디먹스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1과 2가 순서대로 이렇게 플랫에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3개의 값이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은 2개의 단자, 그래서 순서대로 1, 2 이런 이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서브 시스템은 코링크 모델의 일부를 하나의 블록 형태로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서브 시스템 블록을 더블 클릭하면 서브 시스템 모드로 진입하여서 또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팝업 메뉴의 더미 블록 메뉴를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의 개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리커다인 블록은 리커다인 모델과 코링크 모델을 함께 해석할 때 사용하는 블록입니다. 리커다인에서 정의한 플랜트 인풋과 플랜트 아웃풋을 이용하게 됩니다. 네, 또한 또 시뮬링크 블록은 매틀랩의 이제 시뮬링크와 연성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블록인데요. 이 블록을 통해 M 파일이라는 것을 생성을 하여서 연성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리커다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랜트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요. 제어 모델링에서 플랜트로 활용을 해서 플랜트 인풋과 아웃풋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PID 제어기를 모델링한 제어 모델인데요. 여기에 리커다인을 플랜트 인풋과 플랜트 아웃풋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리커다인 내에서 설정한 플랜트 인풋과 플랜트 아웃풋이 적용이 되어서 리커다인과 코링크가 코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커넥터 탭에서 제공하는 블록 중 사용자 정의 함수와 관련된 기능은 유저 펑션,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C 펑션, 줄리아 펑션이 있습니다. 유저 펑션은 코링크에서 제공하는 여러 함수를 이용하여서 사용자가 직접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직접 DLL 파일을 생성하여서 블록을 정의하게 되고, 이 DLL은 이 별도의 외부 컴파일러가 또 필요합니다. 익스프레션은 간단한 수식을 이용을 할 때 사용하는 블록으로 사칙 연산, 그리고 C++의 math.h에서 정의하는 그 수식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링크 익스프레션은 줄리아 스크립트의 문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C 펑션은 C나 줄리아로 작성된 코드의 DLL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고, 줄리아 펑션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더블 클릭했을 때 보여지는 다이얼로그에서 직접 줄리아 스크립트를 입력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네, 지금까지 커넥터 탭의 관련 블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매스 탭의 블록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수학 연산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블록 요소들, 그리고 비선형 시스템을 위한 블록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은 입력되는 값에 사용자가 지정한 개인 값을 곱하는 기능을 하는 블록이고요. sum은 입력 신호로 들어오는 값에 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연산을 수행하여서 이 총합을 출력 신호로 내보내는 기능을 하는 블록입니다. 로지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값에 and, or, not 등의 이제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블록이고요. 릴레이셔널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입력 신호의 상관관계를 연산하여서 논리형, 즉 true일 때는 1, 그다음에 false일 때는 0을 출력 신호로 반환하게 됩니다. 이 상관관계 종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매스의 기본 블럭, 개인 블럭과 썸 블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개인에 들어간 값을 곱하게 되는데요. 한번 예제를 보게 되면 컨스탄트 값에는 제가 5를 입력을 해 놓았고요. 개인은 4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5와 4의 곱이 스코프에 그려져야 될 텐데요. 네, 이렇게 20이 스코프에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썸 블럭에 대한 예제인데요. 썸 블럭을 일단 만들고 코사인과 사인을 만들어서 이 두 그래프의 이 두 값의 합이 출력이 되도록 이렇게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래 사인과 코사인의 값이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사인 곡선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고요. 코사인 곡선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그래프의 값이 합해져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은 매스 펑션과 사인 리미터 블럭인데요. 매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값에 익스포넨셜, 로그 등의 수학적 연산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값을 출력 신호로 반환하는 블록입니다. 사인 블럭은 입력값이 0보다 큰 경우 1로 출력을 하고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입력값이 만약에 0이면은 0을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의 한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블록인데요.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한된 토크, 전류, 전압 용량 등을 정의해서 제어 모델링을 할 때, 제어 시스템 모델링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리미터 블록에 대해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사인 그래프, 사인 블록을 통해서 사인 신호를 발생을 시키고요.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의 사인 그래프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에 리미터 블록에 제가 어퍼 제한을 0.5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 네,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최대값이 0.5에서 이렇게 잘려서 커팅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사인 곡선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확실히 값이 이렇게 0.5로 왼쪽 그래프에서 제한이 돼서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 블록은 입력 받은 신호의 크기가 정의된 값보다 크거나 혹은 작은 경우에 출력되는 값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블록입니다. 릴레이의 ON, OFF는 입력받는 신호의 스위치 ON, OFF 포인트 값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만약 이 릴레이가 작동이 되면 출력 값은 릴레이가 작동하지 않을 때까지 output when on에 정의된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릴레이가 작동되지 않으면 릴레이가 작동할 때까지 output when off에 정의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스위치 블록은 총 3개의 입력 신호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입력 신호 중 두 번째 값에 대하여 이 지정한 기준의 만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족할 경우에는 첫 번째 입력 값을 출력 신호로 내보내게 되고 만족하지 않을 때에는 세 번째 입력 값을 출력 신호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연속 함수와 불연속 함수의 계산을 위한 블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블록은 입력받은 신호를 사용자가 지정한 출력 값과 딜레이 시간으로 이제 연기시킨 뒤에 출력을 하는 블록입니다. 네, 딜레이 블록에 대한 예제입니다. 사인 블록을 생성을 했고요. 이 사인 블록을 통해서 사인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네, 이런 사인 신호에 대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딜레이를 한번 줘볼게요. 딜레이를 1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로 딜레이를 설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후에 스코프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네, 원래 그 사인 신호에 대해서 1초만큼의 이렇게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사인 신호가 시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분과 적분에 대한 블록인데요. 각각 입력 신호에 대하여 미분, 적분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미분의 경우에는 리커다인의 동적 기계 시스템과 연동 해석을 할 때 이 미분 특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비선형 동적 시스템의 경우에 이 미분된 값이 플랜트 인풋으로 사용되게 되면 수치적인 에러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 미분 블록을 사용하는 것보다 리커다인에서 미분된 제어 변수, 즉 속도 등을 플랜트 아웃풋으로 출력을 하여서 이것을 코링크의 제어기에서 활용하는 것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밖에도 연속 함수에 대한 상태 방정식, 전달 함수, PID 제어기 블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불연속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산화된 상태 방정식, 전달 함수, PID 제어기를 제공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속 불연속 함수 관련 블록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툴킷 탭에서 제공하는 블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툴킷 탭에는 액추에이터, 일렉트로닉 드라이브, 퍼지의 수학적 모델에 대한 블록들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액추에이터와 일렉트릭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기의 유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됩니다. 모터의 입력부에 제어기가 없고 모터 시스템만 모델링 할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에 PMDC, DC, PM, SM 모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모터와 제어기를 함께 고려해야 될 경우에는 일렉트릭 드라이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퍼지 이론에 근거한 FIS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이 퍼지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네, 이렇게 코링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블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블록들을 생성하여서 실습을 진행하는 부분이 이 앞선 강좌를 수강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블록들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생성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